2단원 중심 생각을 찾아요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위쪽에 보니까 전구 표시가 되어 있죠. 다르게 생각하기. 이 다르게 생각하기는 여러분 2단원에서 여러분이 또 배워야 될 내용인데요. 역량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 생각 따라갈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친구들 생각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간혹 가다 보면 저도 영주 생각하고 똑같아요. 저도 지훈이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런 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슷할 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여러분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힘도 길러야 되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힘.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중심 생각을 찾아요입니다. 1학기 때도 여러분 중심 생각을 배웠는데 2학기 때 중심 생각 찾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중심 생각 찾기는요. 초등학교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죠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심 생각 찾기 정말 중요해요. 글을 읽고 중요한 걸 못 찾으면 일을 하기 힘듭니다. 뭐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여러분? 자, 중심 생각 찾기를 합니다. 단원 이름도 그래요. 아래 보니까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말해봅시다.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일 수도 있고 또 학습 문제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단을 마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은 이제 어떤 글을 읽더라도 그 글의 중심 생각을 찾아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할 수 있으면 이 공부는 성공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중심 생각을 찾아서 말한 이 공부는 5학년, 6학년 때 다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3학년에서 핵심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 선생님은 뭐 다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도입이라고 하는데 앞부분 보세요. 이 그림 참 사진 멋있죠? 황새 사진입니다. 황새 사진인데 이 황새는 여러분 이렇게 쉽게 보기가 힘듭니다. 선생님 생각을 이곳은 그냥 이런 우리가 다니는 뭐 냇가라든지 하천, 강 쪽은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황새를 사진을 찍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작품인데 아마도 황새를 따로 이렇게 뭐랄까 보호하는 곳, 특별한 곳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에는 뭐 동물원도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 황새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선생님이죠. 안내하는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설명하는 선생님입니다. 그죠? 선생님하고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내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내문이라고 해요. 황새. 황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새이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황새가 이런 새였구나. 선생님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새라는 말은 처음 알았습니다. 환경부는 이제 정부기관이니까요. 정부기관이고 정부기관에 지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멸종위기인데 멸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생물인 거죠. 1급이니까. 그죠? 여러분 호랑이 어때요? 호랑이. 선생님은 인왕산이라는 곳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데 인왕산은 이전에 호랑이가 나타나는 산으로 유명했죠. 지금도 여러분 인왕산 올라가 보면 아래쪽에 보면 상당히 골이 깊어요. 물론 뭐 주변에는 도시 이렇게 집 아파트라든지 건물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상당히 깊은 또 계곡도 있어요. 정말로 호랑이가 살았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호랑이 어때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남쪽에서 산에서 호랑이를 봤다는 이야기는 없죠. 그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멸종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 우리나라 이전 호랑이하고 또 유전자가 또 비슷한, 뭐 같은 그런 호랑이를 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또 그죠? 연구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멸종 위기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새가 멸종한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거죠. 그죠?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 사람들도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천년기념물이니까 이것도 좀 특별한 거죠, 여러분. 천년기념물입니다. 뭐 이런 말들은 여러분 찾아볼 수 있어요. 천년기념물이란 거는 그 뭘까? 자연 속에 있는 뭐 식물, 동물 다 포함해서 우리 이제 생태계 속에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특별한 것들이에요. 흔히 볼 수 있고 많은 것들 말고, 그죠? 개미를 많이 보잖아요. 개미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힘든데, 그런데 개미 중에서도 만약에 뭐 아주 특별한 개미라든지 정말로 중요한 개미, 숫자가 많지도 않고 그런 경우로도 될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천연기념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 아마 보호하는 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보니까 A 75인지 15인지 이렇게 번호가 적혀 있어요. 황새 여러분 아름답죠? 멋있죠? 물고기를 잡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사진 작가님이 대단하신 분 같아요. 딱 잡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눈도 보세요, 여러분, 그죠? 붉은 부분도 있고 상당히 뿌리도 깁니다. 그죠? 또 꼬리 부분도 색깔이 다르죠? 다리도 길죠? 불거스름합니다. 아주 그냥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고민하는 거죠. 안내문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제 이렇게 밑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 짧은 문장이에요. 문장은 뭐 두 문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 두 문장밖에 안 되지만 무슨 생각할까요? 중심 생각이 뭘까? 이런 생각할까요? 두 문장의 글을 보고 중심 생각이 뭘까 생각한다. 그럼 대단한 거죠. 두 문장에서 중심 생각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심 생각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숨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목은 나와 있잖아요. 황새라고 되어 있잖아요. 딱 보니까 황새라는 글을 읽고 황새 상당히 소중한 새네, 귀한 새네, 많이 없나 보다. 이거 사라지면 큰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내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황새가 자연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멸종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멸종 위기란 말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단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멸종이란 말 대강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처음 보는 그런 낱말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덧붙임 중에 반드시 적어서 그 뜻을 함께 기록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터넷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진을 직접 펼쳐놓고 그 뜻을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멸종이 뭐지? 위기가 뭐지? 야생은 뭐지? 생물, 뭐 생물을 잘 알고 있겠죠? 1급은 뭘까? 그죠? 뭐 그런 것들. 천년기념물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궁금한 이 내용도 간단하게 적어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곳 주변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덧붙인 종이를. 딱딱딱딱. 그런 게 이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습니다. 왜 근데 붙여놓냐면 그렇게 붙여놓게 되면 다음에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다가 붙여놓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발전합니다. 생각이 발전되는 거예요. 정말로 꼭 한번 실천하기 바랍니다. 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새를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지구에서 못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공룡을 못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심각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멸종 위기 야생동물, 야생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중심 생각 찾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학생은, 이 어린이는 저 안내문을 읽고 황새가 자연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그 내용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여러분 또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준비 단계인데요. 아는 내용이나 겪은 일과 관련지어 글을 이해하면 좋은 점 알기.
또 갑자기 조금 주제가 달라졌습니다. 그죠? 아는 내용.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죠?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내용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겪은 일. 겪은 일, 여러분. 직접 한 일입니다. 직접 한 일이에요. 어디 가서 뭘 하는 거죠. 뭐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그죠? 뭐 노는 것도 좋아요. 직접 경험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겪은 일과 관련 지어 가지고 뭘 하는 거죠? 글을 이해하는 거예요. 글을. 그죠? 그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비 단계인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뭐 학습지를 풀거나 뭐 문제를 풀거나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참고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글에 빠져 있다 보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겪었던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내용과 겪었던 일을 읽을 글 또는 문제를 풀어야 될 그 문제와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사진을 볼까요? 사진을 보고 알고 있는 전통놀이를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했습니다. 뭐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사진은 윷놀이죠. 윷놀이. 도개, 글, 윷, 모. 윷놀이입니다. 재밌죠. 근데 윷놀이를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뭐 동생, 나 이렇게 윷가락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방석같이 생겼는데 집에서는 좀 넓게 펴놓고 하잖아요. 그죠? 넓게 이렇게 이불 같은 거 앞으로 넓게 이렇게 펼쳐놓고 막 높이 던지고 밖에 나가면 낙이라고 하죠. 낙. 뭐 떨어질 낙자 낙이라고도 하는데 안 돼 그러면 실패라고 하고 그러는데 자, 상당히 재밌습니다. 서로 막 말을 만들잖아요. 그죠? 앞으로 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막 따라잡으면 또 좋아가지고 그죠?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둘째 사진은 그네죠. 그네. 여러분 그네 뛰기죠. 네, 그네입니다. 어우, 이건 상당히 높은데요. 줄도 길고. 어우, 야, 저 얼마나 높이 뛸 수 있을까요? 그죠? 그 다음에 셋째 그림은 제기차기를 하고 있네요. 아버지께서 제기차기를 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뭐 전통 신발은 아니고 지금 구두를 신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구두 신고 제기차기 하는 거 쉽진 않지만 잘 차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넷째 장면은 여러분 실험이에요. 실험. 요즘에는 또 쉽게 보기 힘든데요. 그 명절을 앞두고 실험대회를 많이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어요. 전통 놀이도 될 수 있겠지만 전통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도 보면 뭐 특별한 날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사실은 경기를 하는 거죠. 누구 이겨라 누구 이겨라. 그래서 이기는 사람한테 여러분 옛날에는요 소를 이렇게 상으로 주고 그랬답니다. 요즘에 보면 여러분 소를 타고 막 그죠? 소를 타고 이전에는 소를 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소 대신에 가마라고 해서 가마를 또 타고 우승한 사람 그렇게 하는 걸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사진을 보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설날에 우리 가족은 윷놀이를 했어. 그죠? 자기가 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사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런 거구나.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글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이제 또 어린이가 나는 체육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달팽이 놀이를 신나게 했어. 이 친구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 놀이인가요? 달팽이 놀이는?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달팽이 놀이는 그냥 이렇게 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쭉 이렇게 그려가지고 선을 그려가지고 가운데에서 또 바깥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둥글게 계속 그리다 보면 꾸불꾸불해지잖아요. 그죠? 뭐 달팽이 모양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을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놀이입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꼬마야 꼬마야 줄넘기 라는 글입니다. 뭐 시라고 할 수도 있고 노래말 가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노래를 불러보고 줄넘기 한 경험을 말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줄넘기 하는 거예요. 이런 놀이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3학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6학년도 할 수 있어요. 꼬마야 꼬마야 줄넘기 꼬마야 꼬마야 뒤로 돌아라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꼬마야 꼬마야 만세를 불러라 꼬마야 꼬마야 잘 가거라. 꼬마란 말은 여러분 알겠죠? 알고 있죠? 꼬마란 말은 그냥 귀여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꼬마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기분 나빠할 그런 낱말이 아니에요. 선생님도 학생들하고 이걸 해봤는데요.
줄넘기를 하면서 뒤로 돌고 땅을 짚고 만세를 부르고 잘 가기 위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밌습니다, 상당히. 상당히 정말 재밌어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놀이를 하려면 최소한 줄넘기를 잘 해야 돼요. 그죠? 줄넘기를 못하면 이 놀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자꾸 이게 걸리게 되면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재미도 없고. 1. 언제 줄넘기를 해보았나요? 여러분 이게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이 겪었던 일, 여러분이 해봤던 내용을 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답을 쓰면 안 되겠죠? 줄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해본 적이 없다. 이건 조금 사망일인데 혹시라도 줄넘기를 해본 경우가 없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 말씀드리고 나가서 줄넘기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개인 줄넘기는 했는데 꼬마야 줄넘기를 못하는 학생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 모시고 나가야죠. 뭐 나가서 엄마 아빠가 양쪽 줄 끝을 잡고 돌려주셔야죠. 뭐. 자, 줄넘기 어떻게 하는 놀이인가 잘 알고 있겠죠, 여러분, 그죠? 네, 줄넘기 한 경험을 떠올리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노래가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꼬마야 뒤로 돌아라. 꼬마야 땅을 짚어라. 꼬마야 만세를 불러라. 꼬마야 잘 가거라.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안 틀리면 그 어린이가 뭐 제일 잘하는 우승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줄넘기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들어가거나 나갈 때 걸리죠.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고 나갈 때가 중요하죠. 근데 줄넘기 뭐 아프지도 않는데 막 겁을 내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 줄넘기를 듣고 알맞은 내용의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라고 했네요. 이제 듣기인데요. 잘 들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죠.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여러분이 글 내용을 듣고 바로 답을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 활동에 나오면 줄넘기를 듣기 전에 글 내용을 듣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럼 살펴보세요, 여러분. 줄넘기는 지금까지 잘 보존된 전통놀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줄넘기에는 혼자 하는 줄넘기, 긴 줄넘기, 줄 뛰어넘는 놀이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나? 생각하는 거죠. 혼자 하는 줄넘기 종류에는 앞으로 뛰기, 손 엇갈려 뛰기, 2단 뛰기 따위가 있다? 이런 게 나올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들려주는 이야기에 글에 나오는지는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혼자 하는 줄넘기는 반드시 노래에 맞춰 놀이를 한다?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넷째 내용은 이거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줄넘기 전통 놀이 가운데에서 지금까지도 잘 보존된 놀이가 줄넘기입니다. 지금도 체육시간이나 운동 경기로 줄넘기 놀이를 자주 합니다. 언제부터 줄넘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전부터 줄을 사용했고 전국의 어린이들이 줄넘기를 해온 것으로 보아 오래된 놀이임을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칡줄기나 새끼줄로 줄넘기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줄넘기에는 혼자 하는 줄넘기, 두 사람이 긴 줄 끝을 잡고 돌리면 다른 사람이 그 줄을 넘는 긴 줄넘기, 줄 양 끝을 두 사람이 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줄을 뛰어넘는 놀이가 있습니다. 고정된 줄을 뛰어넘는 줄넘기는 발목 높이에서 시작해 만세를 하듯 두 팔을 더 높이까지 합니다. 누가 더 높은 줄을 넘을 수 있는지 겨루는 놀이랍니다. 혼자서 줄넘기를 할 때에는 앞으로 뛰기, 손 엇걸어 뛰기, 2단 뛰기 같은 여러 놀이 방법이 있습니다. 긴 줄 넘기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노래에 맞추어 놀이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뭐 쉽지는 않죠. 천천히 또 이렇게 들려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내용에는 잘 보존된 전통놀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줄넘기가 지금은 칡령꿀도 아니고 칡령꿀이 뭐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산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칡령꿀. 그리고 칡령꿀의 그 넝쿨이 아주 질깁니다. 가늘고 이렇게 아주 멀리 길게 가는데요.
그걸 잘라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죠? 그 식는구리. 그 다음에 칩으로 만드는 게 여러분 새끼줄인데요. 새끼줄은 벼이죠, 벼. 벼를 이제, 나달들, 그 벼를 이제 다 이렇게 추수를 한 다음에 탈곡을 합니다. 그럼 그 벼를 우리가 껍질을 벗겨내면 쌀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다 그렇게 탈곡한 다음에 남는 게 바로 벼예요, 벼. 벼집단입니다. 이거 만드는 거예요. 그걸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 새끼줄을 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걸 또 끈으로 이용했죠. 그죠? 줄. 그거는 직접 한번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놀았다는 거죠.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새끼줄을 가지고 줄넘기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줄넘기 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네. 그래서 맞는 거죠. 동그라미입니다. 줄넘기는 혼자 하는 줄넘기, 긴 줄넘기, 줄 뛰어넘는 놀이, 동그라미죠. 그 다음에 혼자 하는 줄넘기는 앞으로 뛰기, 손 엇갈려 뛰기, 2단 뛰기, 동그라미죠. 혼자 하는 줄넘기는 반드시 노래에 맞춰 놀이를 하는, 이거는 동그라미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려준 내용을 보면 혼자가 아니라 긴 줄넘기 할 때 여러 명이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긴 줄넘기를 할 때 노래에 맞춰 놀이하는 거죠. 긴 줄넘기를 하려면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3개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는 내용이나 겪은 일과 관련 지으며 닭싸움 놀이를 읽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닭싸움 놀이, 재밌는데요. 닭싸움 놀이. 닭싸움 놀이는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두 손으로 잡고 다른 다리로 균형을 잡아 깨근 발로 뛰면서 상대를 밀어 넘어뜨리는 놀이입니다.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고 놀이 방법이 간단해 요즘도 어린이는 물론 청소년과 어른도 즐기는 놀이입니다. 닭싸움은 두 사람이 겨루는 모습이 달기 싸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닭싸움 놀이는 한 발로 서서 하므로 외발 싸움, 깨근발 싸움이라고도 부르고 무릎을 부딪혀 싸운다고 해서 무릎 싸움이라고도 부릅니다. 닭싸움 놀이는 2명이 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읽기가 힘듭니다. 잘 익숙한 게 읽었던 말이 아니라서 그런지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면 그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 읽고 또 읽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학습지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리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읽었는데 처음 보는 낱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닭싸움은 여러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외발, 한 발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외발, 깨근발 이런 말 들어봤나요? 깨근발? 깨근발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한 발로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나머지 한 발을 손으로 잡지 않고 그냥 한 발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런 놀이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죠? 한 발로 서서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놀이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런 말이기 때문에 깨근발이란 말을 무슨 뜻이지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공부 시간에 수업 시간에 담임선생님께서 여러분 깨근발의 뜻이 무엇인지 친구들이 물어보게 되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거고 또 선생님이 직접 설명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하 그렇구나라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넘어가면 이해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은 이해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머릿속에 저장이 안 되어 있거든.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또 깨근발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내가 이제는 국어뿐만 아니라 국어든 수학이든 사회든 과학 공부든 처음 만나는 낱말이 있으면 그 낱말을 붙임종이 덧붙임종에다 쓴다. 쓴 다음에 그 뜻을 사전에서 찾아서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사전 찾는 방법은 아주 쉽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국립국어원 누리집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죠. 아니면 휴대전화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사전을 누르면 사전에다가 내가 찾고 싶은 그 단어 넣고 검색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확인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중요한 뜻을 메모해서 적는 겁니다. 적은 다음에 그 덧붙임 종이를 내가 공부하는 방, 책상 그 부분에다 붙여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하 이 뜻을 이제 완벽하게 알게 됐어 라고 하면
그걸 떼가지고 버릴 수는 있겠죠. 근데 버릴 필요 없습니다. 자꾸 보다 보면 더 익숙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나의 단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 상당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깨금발이란 말은 여러분, 깨끼발? 깨끼발이란 말도 할 거예요, 아마.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깨끼발. 같은 뜻인 거죠, 뭐. 깨끼발. 그러니까 깨금발, 깨끼발 이런 뜻을 알면은 또 여러분이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노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글로 표현할 때 깨끼발로 놀이를 했다. 그 다음에 깨금발로 놀이를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게 닭싸움 할 때는 여러분 알겠지만 깨금발로 하는데 깨금발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한쪽 다리를 두 손으로 잡아야 돼요. 그게 규칙이 있습니다. 손을 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손을 떼가지고 손으로 밀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을. 자, 밑에 지우개 박사님 나와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닭싸움 놀이를 한 경험이나 책에서 읽었던 내용과 관련지으며 닭싸움 놀이를 읽고 새롭게 안 내용 더 궁금한 점을 말해봐요. 한 번 더 읽으라는 거죠, 여러분. 자, 5번입니다. 이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죠? 아는 내용이나 겪은 일과 관련지어 글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왼쪽에 닭싸움 놀이라는 글을 읽을 때 닭싸움을 내가 언제 했을까? 누구랑 했을까?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지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그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게 나와 있죠? 겪은 일과 관련지어 글을 읽었더니 내용을 기억하기가 쉬워. 닭싸움을 해봤다는 거잖아, 이 어린이는. 글과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며 읽었더니 글이 쉽게 이해됐어. 그죠? 1학년, 2학년도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닭싸움을 할 때 어디서 했냐면 운동장에서 하지 않고요.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또 넘어졌을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운동장이 아니라 모래밭 있죠. 모래밭. 모래가 있는 곳. 주로 놀이터 쪽이잖아요. 그죠? 놀이터가 있는 모래장, 모래밭에 가서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미는 있는데 넘어지면 다치지도 않지만 힘든 거예요. 그죠? 모래가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넘어진 다음에 넘어진 우리 친구들은 주머니 같은 데 막 모래가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복 안에.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서 모래가 많이 나온 어린이들은 많이 진 거죠. 넘어진 거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억이 나냐면 챔피언이 생기잖아요. 그죠? 챔피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승자가 생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시합을 서로 경기를 해서 그 반에서 가장 누가 닭싸움을 잘할까? 닭싸움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단은 키도 크고, 그죠? 운동을 잘해요. 힘이 세죠. 체력이 좋은 거예요. 건강한 학생들인 거예요. 그죠? 닭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뽑혔는데 그 학생하고 3명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경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글쎄 어떻게 공평한 겁니까? 선생님 혼자 하고 학생 3명이 하면 선생님 이길 수 있을까요? 모래밭에서? 못 이깁니다, 선생님. 왜냐하면 무릎으로 공격을 막 해오잖아요. 뒤에서도 한 명, 옆에서도 한 명.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이깁니까? 힘든 거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닭싸움 놀이는 재밌지만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 단원에서 무엇을 공부하는가를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요. 아는 내용이나 겪은 일과 관련 지어서 이제 앞으로 글을 읽어야 된다. 이건 앞으로 여러분 평생 동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을 이제 알아야 될 겁니다. 중요한 거죠. 그런 다음에 중심 생각을 찾는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알고 싶은 내용이 담겨있는 글을 읽은 다음에 간추려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책을 한 권 읽었다? 읽은 내용을 간추려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중요한 내용이 뭔지, 중심 생각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공부를 2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공부는요. 어떤 거냐면 이런 공부를 미리 집에서 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학교에 와서는 더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영상 보면서 또 학교에서 또 공부할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네, 또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서 하고 또 질문도 학교에서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